보안 요원 불러 당장 이 손님을 내보내. 지배인님, 잠깐만요. 이분께서 예약이 있다고 하시는데. 무슨 예약? 이름도 제대로 못 밝혔잖아. 더구나 혼자 온 손님이라니. 우리 레스토랑에 이런 식으로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된다고 생각해? 그래도 확인은 해봐야 혹시 누군지 모르잖아요. 내가 못 알아보면 아무도 못 알아본다는 뜻이야. 나는 이 업계에서 잔뼈가 굵었어. 이런 헛소리를 듣고 있을 시간 없다, 보안 요원. 죄송합니다. 저 정말 예약했습니다. 예약? 확실해요? 당신 이름이 뭔데? 저는 그냥 잠깐 말을 똑바로 못해? 오늘 저녁 예약은 꽉 차 있어. VIP 전용석까지 전부 예약으로 차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당장 나가. 주변 테이블에 앉아 있던 몇몇 손님들이 의아하다는 듯 몸을 돌렸다 조용하던 레스토랑 전체가 긴장감에 휩싸인 듯한 정적에 잠시 잠겼다. 마침 옆 테이블에서 메인 요리를 기다리던 중년 부부가 웅성거리며 서로 속삭였다. 여보, 저기 대체 무슨 일이야? 글쎄, 누군가 들어오자마자 쫓겨나는 건가 봐. 혹시 자리 없어서? 근데 저건 좀 심하잖아. 저렇게까지 소리 지를 필요가 있나? 아니면 저 사람이 문제를 일으킨 전적이 있나? 하고 다른 테이블의 젊은 남성이 무심코 말을 보탰다. 그 앞에 앉아있던 친구는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거 찍어둘까? 이런 장면은 좀 위협적이잖아. 이 레스토랑은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도 손꼽히는 고급 다이닝. 유리창 밖으로 보이는 번쩍이는 간판들과 화려한 조명이 밤이 깊어갈수록 더욱 눈부시게 빛났다. 테이블마다 진귀한 요리가 펼쳐지고 와인잔에는 프리미엄 와인이 가득 찼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이는 이곳에서 벌어진 소라는 사람들의 이목을 단숨에 사로잡았다. 계속 지켜보실 거죠? 이런 상황이 어떻게 끝날지 저도 궁금하네요. 누군가 이렇게 말을 흘리며 상황에 집중했다. 이미 몇몇은 휴대폰을 꺼내 촬영을 준비하는 모습이었다. 자, 손님들께서는 식사에만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직원이 다급하게 목소리를 높이려 했지만 이미 모두의 시선이 격해진 지배인과 문가에 서 있는 그 수상한 단독 손님에게 꽂혀 있었다. 아직 이분 확인도 안 해봤잖아요. 직원이 지배인을 만류하며 다시 말을 꺼냈다. 확인 같은 건 필요 없어. 난 내가 본 사람은 다 기억해. 이 사람은 BP 예약 명단에 없어. 아니, 하지만 혹시 당신 명함이라도 있나? 아니면 신분증 내놓아봐. 신분증이요? 여기 있기는 한데. 빨리 보여줘. 이 레스토랑은 아무나 들어오는 곳이 아니란 말이야. 그 남자는 조용히 지갑에서 신분증을 꺼내려다 잠시 망설였다. 혹시 그냥 제 이름 들어보시면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당신 이름을 어떻게 알아? 그냥 빨리 꺼내. 아니, 제 이름은 손흥민입니다. 손흥민? 농담해? 설마 축구선수 손흥민? 지배인의 말투에는 비웃음이 가득했다. 네, 맞습니다. 하하하, 내가 참 별의별 걸 다 보겠네. 손흥민이 혼자서 이렇게 초라하게 온다고? 웃기지 마. 보안 요원. 그 순간 주변에서 작은 탄식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어떤 젊은 여성 손님이 작게 중얼거렸다. 진짜 손흥민 맞는데 사진에서 본 얼굴이랑 똑같아. 어? 진짜야? 너무 닮았는데. 설마 지배인이 지금 헛소리하는 거 아니야? 주변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잠깐만, 혹시 정말 손흥민 선수 아니에요? 한 직원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남자를 살폈다. 남자는 당황한 듯 미소 지으며 작게 답했다. 네, 점리 방금 경기 끝나고 오늘 하루 좀 편하게 혼자 식사할 곳을 찾고 싶어서. 아니, 나도 TV에서 본 적 있는데. 근데 왜 지배인은 못 알아봐? 뭐? 너희 지금 이걸 믿겠다고? 지배인이 코웃음을 치며 손사래를 쳤다. 손흥민이라면 여기 VIP석을 통째로 예약했을 거야. 언론도 그렇고 최소한 매니저가 옆에 따라다니지 않나? 이런 식으로 혼자 불쑥 나타날 리가 없어. 하지만 축구 선수분들도 가끔 혼자 다닐 때가 있잖아요. 옆에 있던 직원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엔 정말 닮아서. 내가 몰라서 그렇지, 여기는 대한민국에서 최고급 레스토랑 중 하나야. 그런 사람이면 분명 특별 대우를 받으려고 했겠지. 손흥민이라 소개한 남자는 머리를 긁적였다. 특별 대우를 받으려는 건 아니고 그저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싶어서 조용한 테이블 하나 부탁드리러 온 거였습니다.
헛소리 말고 신분증을 보여달라니까. 지배인은 성급하게 손을 내밀었다. 손흥민이 조용히 신분증을 건네자 지배인은 그것을 받아들고 잠시 살폈다. 그리고 눈이 커졌다가 재빨리 다시 실소를 흘렸다. 이름은 같은데 사진도 비슷해 보이긴 하네. 하지만 가짜일 수도 있지 않아? 제가 왜 가짜 신분증을 유명인 행세하는 사기꾼들이 얼마나 많은데 지배인은 여전히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남자를 훑었다. 그 사이 구석진 곳에 있던 또 다른 손님이 슬쩍 지배인에게 다가왔다. 저분 진짜 손흥민 선수 맞으신 것 같은데요. 얼마 전에 TV 인터뷰에서 봤습니다. 무슨 근거로? 아니, 바로 며칠 전에도 프리미어리그 경기 끝나고 기자회견에 나왔던 모습이랑 완전 똑같아요. 내가 지금 농담할 기분이 아닌데 지배인은 여전히 경계심을 풀지 않았다. 그러자 레스토랑 매니저로 보이는 중년 남성이 상황을 살피며 급히 뛰어왔다. 무슨 일이죠? 지배인님, 큰 소리가 밖까지 들리던데. 아, 매니저님, 여기 이상한 사람이 자꾸 자기 손흥민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매니저는 손흥민을 한번 자세히 쳐다보더니 일순간 얼굴이 굳었다. 그리고는 숨을 고른 뒤 억양을 죽인 목소리로 말했다. 지배인님, 조금만 진정하세. 혹시 정말 손님이 손흥민 선수 맞으시다면 직접 확인 방법이 없을까요? 네, 신분증을 봤는데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습니다. 음, 그렇다면 혹시 대한축구협회 측이나 에이전트에게 연락을 해볼 수도 있겠네요. 그 말을 들은 손흥민이 작게 웃으며 말했다.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어요. 아마도 제가 여기저기 연락을 하면 원치 않는 기사나 소문이 돌 수도 있거든요. 사실 오늘 그냥 조용히 식사만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했잖아. 혼자 온 손님이 이렇게 VIP 레스토랑 문턱에 서서 말다툼할 리가 없다고. 지배인은 끝까지 의심을 풀지 못했다 하지만 주위에서 진짜 맞다라는 목소리가 하나둘씩 나오자 지배인도 좀 흔들리는 듯 했다. 혹시 그럼 제가 사진 한번 같이 찍어봐도 될까요? 옆에 있던 직원이 조심스레 물었다. 제가 좀 피곤해서 지금 당장은 괜찮을까요? 그냥 조용히 식사를 하고 싶어서 왔거든요. 그 말에 직원은 살짝 쑥스러운 듯 물러났지만 지배인은 코웃음을 쳤다. 하하, 진짜 유명인이라면 셀카 요청 정도는 하도 받아봤을 텐데 이렇게까지 거절을 하나? 곁에서 매니저가 나섰다. 지배인님, 이제 그만하시죠. 정말로 확인이 필요하시다면 제가 나중에 조용히 알아보겠습. 손님을 이렇게 쫓아내면 저희 레스토랑 이미지에도 좋지 않아요. 그 순간 또 다른 손님이 반쯤 일어나 소리쳤다. 아니, 왜 자꾸 쫓아내냐고요? 정말 손님이 맞든 아니든 예약이 되어 있다면 확인하면 되는 문제 아닌가요? 그러게 말이에요. 혼자 온 손님은 안 받는 규정이라도 있나요? 다른 쪽 테이블에서도 항의가 터져 나왔다. 지배인은 그제야 주변 시선을 의식하며 한 발 뒤로 물러섰다. 규정이야 없지만 이 레스토랑 품격을 위해 그리고 모든 자리가 이미 예약으로 찼단 말입니다. 혹시 땡 처리된 예약이나 취소 자리가 있으면 앉을 수 있지 않을까요? 손흥민은 여전히 정중한 태도로 물었다. 저는 스페셜 테이블 같은 거 전혀 바라지 않고 그냥 구석 자리에라도 앉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배인은 속으로 뭔가를 곱씹는 듯 입을 달싹였다. 그러나 매니저가 끼어들었다. 제가 자리를 알아보겠습. 손님, 잠시만 기다려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물론이죠. 감사합니. 굳이 여기서 기다릴 필요는 없어. 우리 손님들이 불편해 하시잖아. 지배인은 매니저의 말에 또다시 끼어들었다. 일단 바bar 쪽에 가서 기다려. 분위기는 여전히 얼어붙은 채였다. 레스토랑 안에는 고급진 음악이 흐르고 있었지만 무거운 기류로 인해 그저 배경음처럼 희미하게 들릴 뿐이었다. 몇몇 손님들은 슬슬 메인 코스가 나오는 시점이었음에도 아까부터 집중을 못하고 있었다. 여러분 계속 지켜봐 주세요. 이 사태가 어떻게 흘러갈지 정말 궁금합니다. 누군가 작게 중얼거리며 휴대폰 카메라를 살짝 켰다. 혹시 이 영상 찍어서 SNS에 올리면 어떨까? 그래도 저분 프라이버시 문제도 있지 않을까? 근데 이미 이렇게 시끄러워졌는데 전 세계적인 축구 스타 맞다면 이 장면 난리 나겠다. 바로 그때 출입문 쪽에서 또 한 팀의 예약 손님이 들어왔다. 그들은 신이 난 듯 서로 떠들며 확실히 이곳의 단골 같아 보였다.
아, 지배인님, 오늘도 잘 부탁해요. 우리 전에 예약했던 테이블로 안내받을 수 있죠. 지배인은 그들을 방이며 방금 전까지의 불쾌감을 숨기려 애쓰는 듯 억지 웃음을 지었다. 물론입니 지금 바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손흥민 쪽을 슬쩍 곁눈질하면서 중얼거렸다. VIP가 오셨는데 굳이 누구인지도 모를 손님에게 자리를 줄 이유가 없지. 뭐라고 하셨어요? 매니저가 인상을 찌푸렸다. 아, 아닙니다. 지배인은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곧장 VIP로 보이는 손님 일행에게 다가갔다. 여기로 모시겠습니다. 손흥민은 그 장면을 보고 잠시 멈칫했지만 불만을 표출하지 않았다. 그냥 조용히 제 자리를 찾을 수만 있다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는 숨을 내쉬며 밭쪽 좌석으로 걸음을 옮겼다. 매니저는 다른 직원을 불러 빨리 빈 테이블을 확인해봐. 취소된 예약이 있나? 하고 낮은 목소리로 지시했다. 직원은 재빨리 태블릿을 뒤적였다. 9시로 잡혔던 예약 중에 한 팀이 아직 오지 않았는데 전화도 안 받는다는데요. 좋아, 일단 기다려보자. 그 테이블에 손님을 모실 수 있으면 제일 좋을 텐데. 그 사이 배 앉아있던 손흥민에게 친절하게 말을 거는 바텐더가 있었다. 안녕하세요, 손님. 우선 음료라도 준비해 드릴까요? 손흥민은 미소 지으며 살짝 지친 목소리로 답했다. 네, 에너지 소모가 좀 많았네요. 무알콜 칵테일 같은 거 하나 부탁드려도 될까요? 물론이죠. 어떤 맛 좋아하세요? 상큼한 과일 계열이면 좋겠습니다. 그 둘의 대화를 들으면서 옆에 앉아있던 다른 손님이 슬쩍 고개를 돌렸다. 죄송하지만 정말 손흥민 선수 맞으세요? 네, 안녕하세요. 와, 진짜 너무 놀라워요. 저는 축구 광팬인데. 왜 이렇게 혼자 오셨어요? 경기 끝나고 잠깐 시간이 났거든요. 한식도 아니고 그냥 뭔가 색다른 식사하고 싶어서. 팬으로서 정말 반갑습. 아까 지배인이 너무 신뢰가 많았는데 괜찮으세요? 곧 자리가 나면 조용히 식사할 수 있길 바랄 뿐이에요. 바텐더는 밝은 목소리로 칵테일을 건네며 말했다. 이거 드시고 기분 좀 푸세. 사실 우리 직원들은 손님을 환영하고 싶어 하는데 지배인님이 조금 까다롭긴 하죠. 동시에 매니저가 분주하게 움직이며 레스토랑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수습하고 있었다. 손님들께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합니. 저희가 곧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그는 연신 사과하며 걷고 테이블을 확인하고 예약자들에게 전화를 돌리고 있었다. 여보, 나 저 선수 사인 하나만. 아니, 도저히 타이밍이 안 좋겠지. 그러게, 지금 한창 곤란해 보이잖아. 괜히 달려들었다가 무례한 사람 취급받을까봐. 그동안 지배인은 VIP 손님 일행에게 꽤나 극진한 서비스를 펼치며 슬쩍 손흥민 쪽을 곁눈질했다. 그러다 그 일행 중 한 명이 지배인에게 물었다. 저분이 혹시 저 유명한 축구 선수라는 말이 있던데 맞나요? 아, 저렇게 무턱대고 들어온 걸 보면 아닐 가능성이 큽니. 그냥 헛소문일 거예요. 저희 레스토랑은 확실한 신분 확인 후에 응대하니까요. 그 말을 들은 그 일행은 눈썹을 살짝 치켰으며 테이블에 앉았다. 그래도 닮은 건 확실히 닮았는데, 하하하, 흔히 닮은 꼴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 레스토랑에선 종종 그런 해프닝이 벌어지곤 합니다. 지배인은 자신만만하게 테이블 세팅을 마무리했다. 하지만 매니저가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지배인에게 말했다. 조용히 해요. 지금 분위기 안 좋습. 유독 이 테이블이 아직 빈다는 거 확인됐어요. 이따가 저 손님을 안내해야 하니까 제발 무례하게 굴지 마세요. 지배인은 흘끗 매니저를 바라보며 입을 삐죽 내밀었다. 매니저님, 저 사람이 정말 손흥민이라는 증거 없잖아요. 만약 정말 맞으면 어떡하려고요? 이미 손님들도 많이 눈치챘고 분위기가 안 좋아지고 있어요. 그야, 뭐, 진짜면 사과하면 되지. 사과하는 걸로 끝날 문제예요. SNS에라도 올려서 이미지 망가지면 레스토랑에 큰 타격이 옵니다. 지배인은 작게 한숨을 쉬며 대꾸했다. 알았어요. 일단은 매니저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니저는 배에 있던 손흥민에게 다가가 정중히 허리를 숙였다. 손님 자리가 곧 준비될 것 같스. 혹시 몇 분 정도 기다려 주실 수 있을까요? 손흥민은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죠. 여기 바텐더분도 너무 친절하셔서 칵테일 마시면서 기다리겠습니다.
그들의 대화를 구경하던 옆 테이블 손님이 작게 웃으며 속삭였다. 진짜 연예인보다 더 연예인 같네. 매너도 좋고 아까 그 소리 지르는 지배인 앞에서 나 같으면 못 참았을 텐데. 그러니까 말이야. 이래서 월드 클래스인가. 시간이 조금 지나자 아까부터 예약 손님이 나타나지 않은 테이블이 결국 노쇼 취소로 확인되었다는 보고가 들어왔다. 매니저가 곧장 손흥민에게 다가와 안내했다. 손님 원하시면 지금 바로 자리에 앉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 정말 도움이 많이 되네요. 이쪽으로 오시죠. 손흥민은 조용히 바스툴에서 내려 매니저를 따라갔다. 레스토랑 한쪽 구석에 위치한 테이블은 소음에서 조금 벗어나 있어 조용한 편이었고 매니저가 서둘러 세팅을 마쳤다. 그 모습을 보던 지배인은 시큰둥한 표정으로 중얼거렸다. 정말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혼자 온 손님이 이 레스토랑에서 제일 명당 같은 테이블에 앉게 되는 거 아닌가 몰라. 그 말에 지나가던 직원 하나가 고개를 내저었다. 지배인님, 그 테이블은 원래 노쇼가 발생해도 그냥 비워두잖아요. 손님을 받으면 손해볼 건 없죠. 그래, 알아. 괜히 신경질이 나서 그렇다. 매니저는 손흥민에게 메뉴를 건네며 말했다. 죄송하지만 혹시 알레르기 있으신 음식이 있나요? 특별히 없어요. 추천해 주시고 싶은 메뉴가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오늘은 저희가 계절 한정 메뉴로 트러플을 사용한 파스타 코스를 준비했는데 어떠실까요? 좋네요. 그럼 파스타 코스로 부탁드립니다. 네, 바로 주문 넣겠습. 편안하게 계세요. 매니저가 물러나자 직원들이 허둥지둥하며 서비스 준비에 나섰다. 주변에서 지켜보던 손님들이 두런두런거렸다. 결국 자리에 앉긴 앉았네. 저 사람 표정 보니까 정말 손흥민 맞는 것 같아. 아까도 친절하게 웃고 말하는데 TV에서 본 모습 그대로였어. 근데 저렇게 혼자 밥 먹으러 오는 걸 몰라보면 어떡하냐. 그때 구석진 테이블에서 조용히 일행과 식사하던 중년 부인이 손흥민 쪽을 힐끗 보다가 남편에게 속삭였다. 여보, 우리 아들이 제일 좋아하는 축구 선수가 저기 앉아 있네. 근데 분위기가 영 어색하잖아.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게. 지배인이 처음부터 저렇게 함부로 대하지만 않았어도 그렇게 한참 수군거림이 이어지자 지배인은 신경질적으로 바닥을 보며 중얼거렸다. 분위기가 이상해졌다. 내가 조금 조심했어야 했나. 잠시 후 웨이터가 먼저 에피타이저를 들고 와서 손흥민 테이블에 차분히 서빙했다. 그리고는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손님 정말 죄송합니. 아까 저희 지배인이 너무 거칠게 대해. 아니요, 괜찮아요. 저도 어느 정도 이해는 합니. 손님이 워낙 많다 보니 분명히 규칙이 있을 테고 또 불시에 들어온 저는 좀 수상해 보였을 수도 있죠. 그래도 손님께서 이렇게 너그럽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할 따름입니다. 옆 테이블의 젊은 커플이 웨이터가 가자마자 서로 눈을 반짝이며 이야기를 나눴다. 진짜 인성 좋다. 괜히 세계적인 선수 아니네. 우리나라 대표인데 대회 이미지도 좋고 부러워. 그 사이 지배인은 수시로 저쪽 테이블을 살피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찜찜한 듯 보였다. 방금 전까지 자신이 확신에 차서 막말을 했는데 레스토랑 안 분위기가 그의 태도를 곱지 않게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손흥민이 맞는지 확정되면 자칫하면 그의 체면이 크게 구겨질 상황이었다. 매니저님, 혹시 진짜로 대한축구협회나 누군가한테 확인해 볼 수는 없나요? 지배인이 살짝 매니저에게 다가와 물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분이 굳이 원치 않으신다면 우리 쪽에서 괜히 연락해서 이슈를 키울 필요가 없죠. 그저 손님이 편히 식사하도록 해드리면 됩니다. 그래도 내 입장에선 확실히 알아야 되겠어요. 만약 가짜라면 어떻게 해요? 아니 손님들한테 사기치는 건가? 매니저는 인상을 살짝 찌푸렸다. 어찌됐든 그분이 지금 돈 내고 식사할 손님인 건 맞잖아요. 우리가 의심해서 내보낼 권리는 없죠. 하, 알겠습니다. 지배인은 마지못해 수긍했지만 속이 타들어가는 표정이었다. 시간이 흘러 메인 요리인 파스타가 서빙되었다. 흑트러플이 듬뿍 올라간 고급 요리를 천천히 맛보던 손흥민은 주변 시선을 민망해하면서도 최대한 표정을 밝게 유지했다. 그때 옆 테이블의 커플이 용기를 내어 조심스레 말을 걸었다. 죄송한데요. 혹시 정말 손흥민 선수 맞으세요? 네, 안녕하세요.
와, 영광이에요. 저희가 경기장도 자주 가는데 골 넣으실 때마다 정말 감동이. 혹시 식사 다 하신 후에 사인 가능하실까요? 물론이죠. 지금은 식사 중이라서 괜찮으시면 나중에 제가 기꺼이 해드리겠습니다. 우와, 감사합니다. 그럼 저희도 식사하고 있을게요. 두 사람은 정말 즐거운 표정으로 돌아섰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지배인은 더욱 심각해진 얼굴로 서둘러 어느 창가 구석으로 몸을 옮겼다. 그리고 직원에게 낮게 속삭였다. 이거 진짜 손흥민 맞나 봐. 이거 큰일이네. 이미 손님들도 눈치챘고 아마 SNS에 다 올라갈 거예요. 하, 아까 그 무례하게 소리 지른 거 누가 찍어 올리면. 직원은 시선을 피해 작은 목소리로 내뱉었다. 우리가 어떻게 막을 수 없죠. 지배인님이 너무 성급했어요. 그래서 내가 어쩌면 좋지. 사과해야죠. 공식적으로든 뭐든. 그리고 손님이 화나기 전에 최대한 맞춰드려야 해요. 이미 늦은 것 같은데 레스토랑 내부는 시간이 지나면서 곧 메인 디너 타임을 넘어 디저트 타임을 향해 가고 있었다. 일부 손님들은 식사를 마치고 나가는 중이었지만 여전히 대부분 손님은 오늘 있었던 일을 다 지켜보고 있었다. 어떤 사람들은 휴대폰으로 사진과 영상을 찍어 지인들과 공유하기 바빴고 어떤 이들은 조용히 이야깃거리를 삼으며 흥미롭게 지켜보고 있었다. 그러던 중 갑자기 지배인이 앞으로 성큼성큼 걸어 나왔다. 얼굴에는 묘한 결심이 엿보였다. 그리고는 손흥민의 테이블로 다가가 굽실거리며 말했다. 손님, 아니, 손흥민 선수, 맞으시다면 제가 조금 전에 많이 무례했습니다. 주변이 일순간 조용해졌다. 많은 눈이 그 둘에게 쏠렸다. 아, 네? 손흥민은 포크를 내려놓고 지배인을 쳐다봤다. 정말 죄송합니. 저희 레스토랑을 찾는 손님들 대부분이 특별한 예약 절차를 밟으시고 큰 파티나 어떤 행사로 오시는 경우가 많아서 혼자 오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처음엔 몰랐습니다. 그럴 수 있죠. 그래도 제가 경솔하게 손님을 의심하고 목소리를 높였던 건 명백히 잘못된 행동이었습. 너무 늦지 않았나 싶지만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지배인은 고개를 깊이 숙였다. 주변에서 지켜보던 손님들 사이에서 작은 웅성거림이 일어났다. 저 양반이 사과를 다 하네. 저렇게까지 굽히는 건 처음 봐. 역시 유명인의 힘인가. 손흥민은 당황스럽다는 듯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그러다 조용히 입술을 떼었다. 저는 굳이 특별 대우를 받고 싶어서 온 게 아닙니. 그냥 혼자 밥 먹으러 온 사람이에요. 다만 혼자 왔다고 해서 이상하게 보지 말아 주셨으면 해서요. 네, 제가 그 부분을 정말 제대로 깨달았습. 사실 이 레스토랑은 VIP 위주로 운영되는 탓에 예약 없이 혼자 오신 분은 극히 드무니까요. 제 선입견이 문제였어요. 충분히 이해합니. 이제는 괜찮아요. 손흥민은 차분히 물을 한 모금 마시고 다시 말했다. 다만 앞으로는 저 말고 다른 분들이 혼자 오셔도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정말 그 말씀 명심하겠습. 저희가 단독 손님에 대한 안내 프로세스를 새롭게 만들어 보든지 매뉴얼을 개선해 보겠습니다. 지배인은 다급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 한쪽에서 브라보, 코투라 하고 작은 박수가 터졌다. 곧 몇몇 테이블에서 잔잔한 박수가 이어졌다. 누군가는 역시 월드클래스답게 성격도 좋으시네 하고 탄성했다. 누군가는 지배인이 잘못했다 인정하면 된 거지. 이렇게 끝나면 좋겠다 하고 신음하듯 내뱉었다. 지배인은 계속 허리를 굽히고 있었다. 불편하신 점이 있다면 뭐든 말씀해 주세. 혹시나 식사를 마친 뒤에 기분이 풀리지 않으신다면 저희가 추가 디저트나 서비스를 제공해 드릴 수도 있고. 손흥민은 손을 들어 살짝 제지했다. 아니요, 그런 거 필요 없습. 제가 받은 서비스대로 계산하고 가겠습. 괜찮아요. 사과해 주셨으니 저도 불쾌했던 마음은 있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 그리고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지배인은 이내 몸을 일으켜 주변을 둘러보며 공손하게 인사했다. 그제야 레스토랑 안 긴장감이 눈에 띄게 누그러졌다. 일부 손님들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고 일부는 미묘하게 씁쓸한 표정을 지었지만 적어도 더 큰 충돌 없이 봉합되는 분위기였다. 직원들은 차분히 움직이며 테이블을 정리하고 각 손님들에게 디저트를 차례로 내왔다.
손흥민의 테이블에도 아름답게 플레이팅된 디저트가 올라왔다. 웨이터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손님, 저희가 특별히 준비한 디저트입니. 부담 갖지 마시고 즐겨주세요. 손흥민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합니. 정말 맛있어 보이네요. 주변 테이블에서 함께 디저트를 즐기던 젊은 여성 두 사람이 부럽다는 듯 속삭였다. 진짜 멋있다. 혼자 와서 당당하게 식사하는 모습도 너무 쿨해. 나도 한번 혼밥하러 와볼까? 근데 또 이렇게 난리 날까봐 무섭네. 이제 지배인도 배웠겠지. 다음부턴 덜 난리칠 거야.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손흥민은 천천히 디저트를 맛보았다. 짙은 초콜릿 무스에 상큼한 베리가 어우러진 훌륭한 디저트였다. 그는 잠시 눈을 감고 천천히 음미했다. 확실히 이 레스토랑 음식 자체는 정말 수준이 높네요. 중얼거리며 다시 한 입을 떴다. 식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 매니저가 살짝 다가왔다. 손님, 혹시 사진이나 사인 요청이 들어와도 괜찮으실까요? 몇몇 손님들이 부탁하고 싶어 하시는데 불편하시면 제가 단호히 거절해 드리겠습니다. 손흥민은 조용히 미소 지었다. 사실 오늘 그냥 편히 밥 먹고 가고 싶긴 했어요. 그래도 사람들이 너무 간절해 하면 몇 분 정도야 간단하게 사진 찍어 드릴 수 있죠. 팬분들 만나서 직접 감사 인사 드리는 것도 저에겐 좋은 기회거든요. 매니저는 안도한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숙였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괜찮습. 그런데 부탁이 하나 있어요. 네, 말씀하세요. 너무 소란스러워지지 않게 사진 찍으실 분들께서 돌아가면서 조용히 부탁하시면 좋겠어요. 다른 손님들의 식사 시간을 방해하고 싶지 않거든요. 네, 알겠습. 그렇게 안내하겠습니다. 잠시 후 디저트를 다 마친 손흥민이 테이블에서 일어나자 몇몇 팬들이 살금살금 다가와 부탁했다. 선수님, 혹시 사인이나 사진 좀... 네, 괜찮습. 한 분씩 부탁드릴게요. 그는 친절하게 한 명 한 명의 카메라를 보고 웃었고,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좋은 경기 부탁드려요. 같은 응원의 말을 건네는 손님들에게 고개 숙여 감사 인사를 했다. 야, 레전드. 직접 만나보니까 훨씬 멋있네. 그런데 정말 혼자 밥 먹으러 올 수도 있지. 유명인이라고 맨날 매니저 달고 다니라는 법은 없잖아. 지배인은 멀찌감치 서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직원들은 살짝 안쓰러운 눈빛으로 지배인을 쳐다봤다. 어차피 사과했으니 됐잖아요? 그래, 사과했으니까 일은 끝났어. 지배인은 여전히 입술을 깨물고 있었다. 뭔가 씁쓸한 마음과 동시에 자신이 느닷없이 월드스타를 몰라보았다는 사실에 자존심이 상한 듯했다. 마침내 사진 요청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되자 손흥민은 계산을 위해 카운터 쪽으로 향했다. 매니저가 이미 기다리고 있었다. 손님, 오늘 식사 금액은 저희 레스토랑에서 서비스 차원에서 부담하겠습니다. 그 말을 들은 손흥민이 손사래를 쳤다. 아니요, 제가 먹은 건 제가 내는 게 맞죠? 그건 괜찮습니다. 하지만 아까 있었던 불쾌한 일도 있고 해서 그럼 다음에 제가 편하게 다시 방문하도록 할게요. 오늘은 먹은 만큼 계산하겠습니다. 매니저는 몇 번이나 사양을 권했지만 손흥민은 단호했다. 결국 결제 단말기에 카드를 긁으며 조용히 결제를 마쳤다. 정말 대단한 분이네요. 직원이 작게 중얼거렸고 매니저도 고개를 끄덕였다. 방금 일로 많은 걸 배웠습. 무작정 규정만 강조해서는 안 된다는 걸. 그때 지배인이 조용히 다가왔다. 손흥민 선수, 정말 죄송했습. 제 태도 때문에 불쾌하셨을 텐데도 이렇게까지 이해해 주시다니 제가 많이 배웠습니다. 손흥민은 미소 지으며 말했다. 예,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죠. 중요한 건 그 뒤의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 특별히 유명한 분이 아니라 해도, 혼자 오신 손님들이라 해도 우리가 함부로 배척할 권리는 없으니까요. 네, 감사합니다. 그 순간 주변에서 서성이던 몇몇 손님이 듣고 작게 손뼉을 쳤다. 좋은 마무리다. 이 레스토랑이 좀 더 열려 있는 곳이 될 수 있으면 좋겠네. 지배인은 한껏 무거운 표정이었지만 그래도 마음 한구석에 진심 어린 반성을 담은 듯했다. 저희가 앞으로 손님 응대 매뉴얼을 전반적으로 바꿔보겠습. 특히 혼자 방문하시는 분들에게도 친절한 안내를 드릴 수 있도록. 손흥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아무리 고급 레스토랑이라도 그 문턱이 너무 높으면 사람들이 부담스럽잖아요.
혼자라도 편하게 즐길 수 있는 곳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답했다. 카운터 옆에 섰던 직원은 고개 숙여 인사하며 덧붙였다. 말씀대로 꼭 실천하겠습. 오늘 일은 저희 모두에게 많은 깨달음이 되었어요. 고마워요. 저야말로 이렇게 마무리되어서 다행입니다. 곁에 있던 매니저가 거들었다. 앞으로 저희가 모든 직원에게 교육을 철저히 하겠습. 손님들 각자가 소중하다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저희도 SNS 같은 데에 뭐라고 이야기할 때 이 레스토랑을 나쁘게만 말하진 않을게요. 이미 오늘 일로 다른 손님들도 많은 걸 지켜보셨으니 하고 옆에서 한 손님이 거들며 웃었다. 지배인은 고개를 떨군 차에 작게 인사를 건넸다. 감사합니 이렇게 좋게 마무리해 주시다니. 손흥민은 가벼운 미소를 지으며 모두 잘 지내세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 그리고 앞으로도 많은 손님들이 맛있는 식사 즐길 수 있도록 애써주세요. 하고 레스토랑 문 쪽으로 걸어갔다. 그때 밖으로 나가려는 손흥민을 향해 아까 사인을 받았던 젊은 커플이 급히 달려와 인사했다. 정말 감사했어요. 실물로 만나서 너무 기뻤습. 경기에서도 항상 응원할게요. 고마워요. 오늘도 즐거운 밤 되세요. 이내 문이 열리고 손흥민은 조용히 레스토랑을 빠져나갔다. 가을밤의 공기가 선선하게 느껴졌다. 가로등 불빛이 화사하게 빛나는 거리 위로 몇몇 사람이 그를 따라 나와 마지막 인사를 건넸다. 다음 경기도 꼭 이겨주세요. 파이팅! 감사합니다. 그렇게 레스토랑에서의 한바탕 소동이 마무리된 뒤 지배인과 직원들 그리고 매니저는 그 자리에 남아 어색하게 서로의 표정을 살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한 직원이 조심스레 물었다. 일단 오늘 있었던 문제를 내부적으로 정리해야겠지. 매뉴얼도 손봐야 하고 혼자 온 손님도 소중히 모시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해. 매니저가 차분히 답했다. 지배인은 천천히 숨을 내쉬며 작게 중얼거렸다. 그래, 다신 이런 실수를 반복하지 말아야지. 주변에 남아있던 몇몇 손님들은 자리에서 일어서며 오늘 일 덕분에 우리의 식사 시간이 조금 소란스럽긴 했지만 그래도 식당이 변할 계기가 되겠네요. 같은 말들을 주고받았다. 맞아요. 이 레스토랑이 워낙 음식은 최고인데 분위기가 다소 폐쇄적이라 부담을 느낀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앞으로 달라질 것 같아 기대되네요. 그 말들을 들으며 지배인은 작게나마 미소를 지었다. 손님의 피드백을 받아서 적극적으로 변해야겠지요. 사실 레스토랑 평판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도 있고 또 하루아침에 좋아질 수도 있으니까. 매니저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직원들을 향해 말했다. 오늘 일은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교훈이 됐어. 혼자 온 손님도 처음 본 낯선 손님도 똑같이 존중해 드려야 해. 그리고 설령 저분이 정말 그냥 평범한 손님이었더라도 그런 태도로 대하면 안 됐던 거야. 직원들은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앞으로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전체 직원 미팅을 열어서 오늘 일 전부 공유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세우자고. 매니저가 단호한 목소리로 강조했다. 그때 한 손님이 계산을 마치고 나가려다 지배인에게 다가왔다. 지배인님, 오늘 저도 같이 불편했는데 그래도 잘 마무리되니 다행입니. 항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은 쉽지 않죠. 앞으로도 응원할게요. 지배인은 고개를 숙이며 감사를 표했다. 죄송하고 감사합니.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님이 떠난 뒤 레스토랑 안엔 잠시 정적이 감돌았다. 누구도 쉽게 입을 떼지 않고 오늘 일로 받은 충격을 곱씹는 듯 보였다. 한참 후 매니저가 가볍게 손뼉을 치며 말했다. 좋아요. 이제부터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실천뿐이야. 내일부터 바로 단독 손님 응대 매뉴얼 작업 들어가자. 예약이 없더라도 가능한 자리가 있다면 혼자라도 편히 드실 수 있게 우선 안내해야 한다. 지배인도 그제야 힘없이나마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 자존심 같은 거 앞세우지 말고 손님이 오시면 최선을 다해 모시도록 하죠. 누가 오든 차별 없이. 직원 중 한 명이 작게 웃으며 덧붙였다. 그리고 혹시 정말로 손흥민 선수 같은 VIP가 혼자 오더라도 무작정 의심부터 하지 말고요. 그 말에 다들 하하 웃었다. 지배인도 피식 웃으며 고개를 흔들었다. 오늘 내가 제일 크게 배웠어. 머리 숙여 사과하는 게 이렇게 힘든 건 줄 알면서도 진심으로 느끼니 훨씬 낫더라. 이제 SNS나 인터넷 매체 쪽에서 어떤 반응이 올지 모르지만 사과했다는 점이라도 다행이죠. 매니저가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우리 레스토랑의 본 모습은 음식으로 승부하는 곳이라는 걸 잊지 말자고. 서비스도 그 음식에 걸맞게 최고의 수준으로. 모두가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고 레스토랑의 긴 하루가 조금씩 마무리되어 갔다. 설거지 소리와 조리장의 마무리 작업 소리가 들려왔고 일부 직원들은 테이블을 닦고 의자를 정리하며 내일을 준비했다. 밖으로 나선 손님들은 일행과 이야기를 나누며 오늘 레스토랑에서 있었던 일 화제가 되겠는데? 그래도 손흥민 선수 직접 봐서 신기하긴 했다. 그러니까 우리도 처음엔 몰랐는데 혼자 조용히 식사하는 모습이 더 멋있더라. 같은 말들을 주고받았다. 그 즈음 거리 한복판을 걸어가는 손흥민은 마침내 혼자만의 고요를 느끼고 있었다. 그래도 밥은 맛있게 먹었네. 그는 길가에 멈춰 서서 주변 불빛들을 바라보았다. 편히 쉬고 싶다는 생각과 함께 오늘 겪은 소동이 묘하게 마음 한편을 무겁게도 또 가볍게도 만들었다. 그래, 나도 좀 더 넓게 생각해야지. 사람들은 혼자 오는 손님을 이상하게 보는 곳도 있으니. 중얼거리며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확인했다. 여러 통의 부재중 전화와 메시지가 쌓여 있었다. 아무래도 아까 시끄러운 상황에서 무음으로 해둔 탓이 컸다. 이제 숙소 가서 쉬자. 그는 뒷모습을 살짝 웅크리며 주변 시선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발걸음을 재촉했다. 다행히 레스토랑 밖에서 그를 알아보는 이들은 몇 명 없었다. 잠시 후 검은색 모자를 꺼내 푹 눌러쓰고 어두운 골목을 걸어 내일 훈련을 위한 휴식을 준비했다. 한편 레스토랑 안 지배인은 직원들과 함께 마무리 미팅을 짧게 가졌다. 오늘은 정말 큰 교훈이었다. 우리도 우선순위를 다시 생각해 보자고. 이곳은 손님이 오는 곳이지 우리의 권위를 자랑하는 무대가 아니잖아. 매니저도 거들었다. 맞아요. 혼자든 단체든 예약했든 못했든 최대한 손님이 원하는 식사 경험을 제공해 드리는 게 우리의 목표죠. 직원들은 각자 다짐하듯 마음속으로 되새겼다. 더 나은 서비스, 그리고 더 부드러운 환대. 며칠 뒤 레스토랑 공식 SNS 계정에는 다음과 같은 공지가 올라왔다. 공지, 앞으로 저희 레스토랑은 더욱 열린 마음으로 모든 손님을 맞이하겠습. 혼자 오시는 분도 환영하며 당일 취소 자리가 발생하면 최대한 편안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역시 손흥민 선수가 한마디 해주니 뭔가 달라졌네. 혼밥도 당당히 할 수 있다니. 시대가 바뀌고 있긴 하네. 처음엔 논란이 됐는데 그래도 바뀌려 노력하는 모습은 칭찬할 만하다. 레스토랑 내부적으로도 교육이 진행되어 지배인을 비롯한 전 직원이 새 매뉴얼을 익혔다. 만약 향후에 혼자 오는 손님이 있다면 절대 첫인상부터 의심하지 말고 환대해 드릴 것. 유명인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손님을 특별하게 모실 것. 그 과정을 지켜보며 매니저는 작은 회의실에서 말했다. 이제 과거에 우리가 VIP라는 개념을 너무 좁게 설정했던 것 같아요. 사실 혼자 오는 손님도 그분만의 사정이 있는 거고 어떤 의미에선 더 특별한 시간을 보내고 싶어 오시는 걸 수도 있죠. 지배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담담한 목소리로 덧붙였다. 맞아요. 식사를 대하는 태도가 중요한 건데 식사 인원이 몇 명이든지 간에 우리가 차별할 이유는 없죠. 며칠이 지나 또다시 늦은 밤에 손님이 하나둘 레스토랑으로 들어왔다. 종업원들은 친절한 미소를 띠고 문을 열어주었다. 그중 한 명은 혼자였다. 지배인은 이번에는 망설임 없이 다가가 정중히 물었다. 안녕하세요. 예약하셨나요? 예약 없이 오셨다면 혹시 확인해 볼 자리가 있을 수도 있습.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감사합니다. 그 손님은 놀란 듯이 네. 자리 없으면 그냥 돌아가려고 했는데 혹시 남는 자리라도 있나요? 예, 저희가 바로 확인해 보겠습. 혼자 오셔도 전혀 문제 없습. 편하신 자리로 안내해 드릴게요. 그 말을 들은 손님은 안도의 미소를 보였다. 감사합니 고급 레스토랑이라 혼자 온 손님이 좀 이상하다고 보실까봐 걱정했어요. 아닙니 저희는 모든 손님을 환영합니다. 지배인은 이번엔 분명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반가움을 담아 말했다. 그 광경을 흐뭇하게 바라보던 매니저가 작게 웃으며 중얼거렸다. 손님이 혼자 오든 여럿이 오든 누구나 편안해야 진짜 고급 레스토랑이 되는 거지. 그리고 멀리 영국에서 뛰고 있는 손흥민은 또 한 번 멋진 골을 넣어 전 세계 축구 팬들을 열광시키고 있었다. 한국의 한 고급 레스토랑에선
그가 남긴 작은 여파가 은은하게 퍼져나가며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었다. 다음번에 손흥민이 다시 이 레스토랑을 찾는다면 아마 환한 미소로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날은 어떤 누구도 그를 의심하거나 혼자 왔다는 이유로 특별함을 제한하지 않을 것이다. 식당 문턱은 더 이상 높지 않고 누구에게나 열려 있으며 하나의 의자로도 충분히 가치 있는 식사가 완성될 것이기 때문이다. 아, 맞아. 혹시 다음에 언제쯤 손흥민 선수가 또 오려나요? 직원 중 하나가 이렇게 묻자 지배인은 미소 지으며 어깨를 으쓱했다. 모르지. 하지만 그땐 정말 제대로 모실 거야. 주변에서 웃음이 터졌고 레스토랑은 한결 밝은 기운으로 가득 찼다. 손님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지만 이 레스토랑의 변화는 앞으로도 계속될 겁니. 만약 여러분도 비슷한 상황을 본 적이 있다면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다가가 보시길 바래요. 매니저가 이렇게 중얼거리는 장면을 마지막으로 그날의 소동은 아름답게 막을 내렸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전해 들은 사람들은 하나같이 생각했다. 혼자 오는 손님이라도 그 앞자리엔 소중한 무언가가 함께 앉을 수 있다. 누구든 대접받을 자격이 있으니 편견을 거두고 따뜻한 환대를 베풀어야 한다. 혹시 또 다른 날 이 레스토랑에서 어떤 사연이 펼쳐질지는 아무도 모른다. 다음에도 꼭 지켜봐 주세. 새로운 일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하고 한 직원이 주방으로 들어가며 살짝 웃었다. 그렇게 사람들은 오늘의 사건을 곱씹으며 흩어져 갔다. 누군가는 SNS에 이 모든 장면을 요약해 올렸고 누군가는 지인과 수다 떨며 다음에 혼자서라도 한번 가봐야겠어 하고 기대 섞인 말을 남겼다. 당신도 혹시 언제 한번 혼자서라도 이 레스토랑을 찾아가 보길 바란다. 그들은 이제 당신이 혼자라도 혹은 10명이든 정성껏 모실 준비가 되어 있다. 그리고 그 모든 변화는 누구나 존중받아야 한다라는 아주 단순하면서도 중요한 깨달음에서 시작되었다. 다음 이야기도 궁금하시죠? 세상은 늘 예기치 못한 순간에 작은 기적들을 숨기고 있으니까요.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에 또 만나요. 노시 샤밍 사이